전기차 생태계의 미래 현대차가 열었다. 현대차 지금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배터리 응급제 핵심 원료 흑연 자리 앞당긴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 자동차랑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죠. 심지어 LFP 배터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어제 촬영 날이었는데 어제 촬영을 못했고 오늘 와서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7월 5일 금요일 날 장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을 왔고요. 목 상태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목도 너무 아프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훈이팸 여러분 건강관리,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 여름철 요번에 독감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꼭 주의하시고 오늘은 종목은 아니고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아주 최신 데이터, 어저께 것까지 내용까지 총 정리해서 2차전지 최신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슈와 최신 데이터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회로만 돌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냉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좋아질 방향,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워낙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2차전지에 그럼 과연 다 부정적인 이슈만 있냐? 그건 전혀 아닌 상황인 거거든요. 2차전지 관련돼서도 확실하게 각각의 밸류체인별, 각각의 완성차별, 각각의 배터리별로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최신 업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 성장성 쑥쑥, K배터리 북미하고 유럽에서 여전히 강세, 하반기 2차전지 상승 사이클 준비. 네, 메리츠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고요. 전기차 생태계의 미래 현대차가 열었다. 현대차 지금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 응급제 핵심 원료 흑연 자리 앞당긴다. 글로벌 배터리 2035년 5TWh를 넘는다고 하네요. 에코프로 포항 투자 로드맵 구체화 블루벨리, 포항 블루벨리 산단에 2조 투자를 하고요. 유럽에서 중국 벽돌은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 자동차랑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죠. 심지어 LFP 배터리입니다. 불확실성 커진 LG화학 통큰 북미 투자 뚝심, 캐진 빠진 2차전지 수출 바닥 찍었나? 2차전지 수출 6월달 데이터까지 2달 연속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중저가 LFP, K배터리도 깃발 꽂는다. 네, 요거 LG엔솔 르노 수주건이고요. LG엔솔 삼성 SDI에 차 업계 주문 더 쏠린다고 합니다. 비결은 수율. LG엔솔 미 ESS 전용 공장 건설 잠정 중단.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네요. SK그룹 아픈 손가락임에도 SK 오늘 놓지 못하는 이유. 한국 2차전지 수출 지난달에 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5일 금요일 요거 장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이터랑 다를 수 있습니다. 네, 7월 5일 장중이고요. 플러스 수익 난 게 고려아연, 그 다음에 유리기판 모멘텀의 SKC,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엔캠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동박, 대주전자재료 58%, PNT가 최근에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5.8%. 대주전자재료, PNT, 코스모 신소재, 네, 요 정도가 고려아연까지 요 정도가 플러스 수익을 나타냈고요. 최근에 좀 TC 스틸도 올라오는 것 같더니 오늘 조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52주 최바닥 수준까지 내려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모두 지금 주가가 LG랑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1월달 대비해서 다 모두 평균적으로 20%대 빠지면서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점유율 1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달 데이터가요, 이 미국의 자동차 판매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CDK 글로벌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사이버 공격당해서 자동차 딜러들의 업무 전산망이 마비돼서 판매가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6월달 데이터 일부는 정확하지 않다. 업무 전산망 마비돼서 데이터가 100% 나온 게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DK 글로벌이 해킹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7% 증가한 59만 9,134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은 신차 기준 7.6%이기 때문에 앞으로 6배, 7배의 성장 여력은 남아있다. 현대차 그룹이 6월달까지 누적으로 미국에서 총 15만 5,702대를 팔았는데요.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BEV를 모두 다 엄청나게 잘 팔았습니다. 특히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60.9% 증가한 6만 1,883대로 친환경차 중에 미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장세, 유일한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친환경차 비중이 현대차 전체에서 19%, 대략 2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만, 기아를 뺀 현대차만 32.1% 증가한 32,491대를 기록했고요. 기아는 엄청납니다. 112% 증가한 29,392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2차 전지 수출액 39.7억 달러로 1월달부터 6월달 합산이 전년 대비 21% 감소했고요. 4월달에 월별 데이터는 6억 1,800만 달러 저점 찍고 5월달에 6억 4,400만 달러, 5월달에 6억 4,400만 달러에서 6월달에 7억 4천만 달러로 상당히 5월보다 6월달의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2차전지 비중은 5월달에 전체 수출 비중에서 1.1%, 6월달에 1.3%까지 회복이 됐고요. 역대 좋았을 때 호황기 때 2차전지 수출 비중이 전체 2%니까 아직도 회복될 길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LG엔솔 8월달에 드디어 올해 8월 오창 공장 차세대 원통형이라고는 4680 배터리 양산하는데 아마 테슬라로 공급될 것 같고요. 르노 전기차 암페어 시리즈에 드디어 LG엔솔의 파우치 LFP 배터리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59만 대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출하량은 39기가와트십니다. 아마 대략 금액으로 치면 5조에서 6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LG엔솔이 최초로 이 LFP 배터리를 유럽에서 뚫었다는 데 상당히 의의가 있고요. 양극재 6월달 수출 중량, 수출 단가 모두 전월 대비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YOY 전년 대비로는 떨어졌지만 유럽에 따르면 요 ACEA라는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23년 7.6%까지 올라왔고요. 중국 배터리를 탑재한 완성차는 21.7%까지 유럽에서 점유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LG에너솔루션이 24년 배터리 판매 가이던스를 대략 45에서 50기가와트로 잡았고요. 이게 지금 그 GM 판매량에 따라 다소 출하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6년간 미국 전기차 시장의 50% 이상을 항상 초과를 했는데요. 1분기 테슬라 판매량이 13% 감소하면서 3위 포드가 86% 증가했고 2위 현대 기아차가 56% 급증하는 사이에 1분기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23년 6월부터 올해 5월달까지 61만 8천 대를 출하했고 타 현대기아차, 포드, GM이 합산 59만 7천 대. 그래서 이 격차가 2만 대 밑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6월 달에 GM의 에퀴녹스, 현대기아차의 EV3가 사전 예약 20일 만에 1만 대가 넘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V3가 화제가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만들었냐, 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현대차와 LG엔솔이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에 배터리셀 합작 HLI 그린파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L 그린파워에서 신형 코나 EV랑 기아의 EV3 탑재를 현지 생산하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나올 EV4나 EV6도 HLI 그린파워에서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인도네시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여기 HLI 그린파워 와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높고요. 인도네시아는 물류비도 싸고 인건비까지 엄청 쌉니다. 물류비, 인건비 모두 싸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을 했고요. 20% 넘게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니켈 생산국 1등입니다. 글로벌 생산국 1등이라서 풍부한 니켈 자원을 직접 조달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조달하면서
이 코스트 생산 원가를 엄청나게 다운시켜서 EV3가 LFP 배터리가 아닌 하이니켈 3원계 양극재 배터리를 쓰고도 보조금 포함 3천만원 초중반의 가격대에 엄청난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나타냈습니다. 6월달 양극재 수출 규모 보시면 NCM 양극재가 3억 8,298만 달러로 전년 대비 YOY를 47% 감소한 5,300억을 기록했고요. 수출 중량은 전년 대비 15.7% 감소한 14,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단가 또한 전년 대비 37%나 빠진 킬로그램당 27.6달러를 기록했고요. 반면 NCA는 1억 9,07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면서 NCM보다는 다소 조금 선방했습니다. 수출 중량은 14.4% 늘어난 0.6만 톤을 기록했고요. 수출 단가는 역시 전년 대비 47% 빠진 3kg당 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나왔는데요. 44만 3,956대로 1분기보다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14.8% 증가했고요. 특히나 ESS에서 157% 전년 대비 폭증했는데요. 9.4GW. 그런데 이 테슬라의 ESS의 주 공급원은 CATL이라서 여기에 대한 수혜는 CATL이 온전히 받았다. LG엔솔 24년 첨단 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가 40에서 50GW 기준으로 2조에서 2조 2천억인데 1분기까지 지금 4.1GW 금액으로 치면 1,900억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35.9GW가 추가 출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미의 LG엔솔 캐파가 115GW고 얼티엄 셀즈 1, 2공장이 95, 미시간이 20이니까 GM 지금 얼티엄 셀즈 대당 리릿 같은 경우는 103이 넘으니까 평균 에키녹스 같은 작은 차종까지 합쳐서 평균값 92kW를 가정하면 최소 20만 대가 18.4, 25만 대로 하면 23GW인데 지금 GM이 판매량이 회복됐지만 지금 20만 대를 팔려면 월에 2.5에서 2.7만 대씩 팔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첨단 생산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소 좀 다운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배터리 출하량이 41.7GWh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1위가 파나소닉이 27.9%, 그리고 테슬라 비중이 95%, 거의 테슬라 몰빵이고요. 2위가 LG엔솔 23.8%, LG엔솔은 굉장히 고객사가 다변화됐습니다. 테슬라 39%, 폭스바겐 20%, GM이 115가 아니라 11%입니다. 3위, SDI가 14.6% 미국에서 출하량을 나타냈고요. BMW, 리비안, 폭스바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위가 CATL 미국에서 14%, 그리고 테슬라 15%, 길리 11%, 폭스바겐 8%입니다. 5위가 SK온이고요. 11.7%, 현대기아차 54%, 다임러 21%, 포드 15%로 되어 있습니다. 5월만 따져서 5월 누적이었고요. 앞에 데이터는 5월 한 달 동안은 미국 출하량 10.1을 나타냈는데요. 파나소닉이 26.4, 2위 LG엔솔의 26.4. 파나소닉이 이렇게 처음입니다. 파나소닉과 LG엔솔 미국에서 격차가 0.1%밖에 안 돼서 다음 달에는 6월달 데이터로 보면 역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파나소닉 물량의 일부분이 LG엔솔을 충분히 좀 뺏은 걸로 보이고요. 3위 CATL 13.8, SK온이 포드가 조금 회복되면서 13.1% 다시 올라왔고요. 5위 SDI는 좀 부진했습니다. 리비안 그 픽업 트럭이 최근에 폭스바겐으로부터 7조 지원을 받아서 엄청나게 주가는 폭등했지만 판매량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유럽만 놓고 보면 12.2GWh로 유럽은 7.5%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유럽에서 CATL이 4.1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요. LG엔솔이 3.6. CATL이 이번 달에는 LG엔솔보다 출하량이 더 많았습니다. LG엔솔 24% 감소했고요. 삼성 SDI가 4월달, 3월달 계속 연간 30% 넘게 성장했는데 전년 대비 올해 5월 달에는 데이터가 좋지 않았습니다. 12% 감소한 1.4GW. SK온이 전년 대비 1% 감소한 1.1GW를 기록했고요. 6월 달 판매,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6% 감소한 9.7만 대를 기록했고요. 테슬라가 5만 대를 팔았는데 17% 감소한 거고요. 역시 현대기아차가 11,000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GM이 대략 8,000대 이상을 팔았고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요. 네, 포드가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포드가 7,000대 이상을 팔았고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개별 브랜드 모델별로는 모델 Y가 전년 대비 30% 올라가면서 34,000대 1등으로 팔았고요. 6월 달에 나온 에퀴녹스가 6월 달에 나오자마자 전월 대비 494% 증가한 867대를 기록하면서 에퀴녹스가 앞으로 상당히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하반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탑재된 중저가 전기차가 본격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6대에서 9대가 중저가용으로 신차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김동명 LG에너솔루션 사장이 지금은 투자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혀서 수요도나 우려에 대한 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 최윤호 사장님도 기술 격차, 그다음에 질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공적 수출 신용기관 ECA에서 1조 2천억의 투자금 확보하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연 10만 8천 톤의 총 투자비가 12억 8천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헝가리 공장은 아마 삼성 SDI랑 작년에 44조 NCA 공급 계약 물량이 25년 상반기부터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삼성 SDI발 NCA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승인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에 따라 17개 전략 원자재에 대해서 역내 채굴 목표치가 설정됐고요. EU랑 영국 간의 무역 협정 TCA에 따라서 27년부터 전기차 부품 역내산 자급률을 55% 미만, 그리고 상호간 거래 시 관세 10% 부과의 차별 조항이 생겼습니다. 삼성 SDI랑 SK온 모두 LFP, LG엔솔은 이미 양산이 됐고 삼성 SDI, SK온 모두 2026년 양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탄산 리튬이 112원까지 킬로그램당 올라갔었는데 그거는 3개월의 시차인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로 보여서 오히려 2분기 때 실적이 덜 빠졌다가 3분기에 지금 리튬 가격이 다시 내려왔거든요. 다 지금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리튬 가격 빠진 거는 3분기에 실적이 반영될 거로 보여서 3분기가 2분기보다는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온이 최근에 미 최대 석유 엑손모빌이랑 리튬 MOU를 체결했습니다. 엑손모빌이 아칸소 염호를 인수해서 작년 11월부터 리튬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 10만 톤 분량을 SK온에 공급할 예정인데 10만 톤이면 전기차 100만 대 분량입니다. 근데 언제 몇 년부터 공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SK온은 또 음극재에 들어가는 천연 흑연을 미 웨스트워터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전기차 EV3가 지금 사전 계약 만대 초과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49kWh의 NCM 배터리를 있고요. 요거는 2천만 원대인데 7월 말 정도에 아마 사전 예약할 거로 보이고요. 315km까지 갈 수 있고 30분이면 80%까지 충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EV3 같은 경우는 58.3 그리고 81.3kW인데요. 구매 보조금까지 하면 3천만 원 초중반까지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가격이 싸졌습니다. LG엔솔은 애리조나주에 7조 2천억 투자한 ESS LFP 배터리 전용 생산을 2달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원래 26년 완공 목표였는데 이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다만 원통용 배터리 36GWh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명 사장님이 밝혔듯이 투자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실제 나왔고요. 10조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유럽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규모는 작년 13.7GW에서 2030년 76.6GW로 6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의 인터배터리에서 밝힌 삼성 SDI의 배터리 박스 SBB가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NCA 배터리 셀, 모듈, 렉까지 설치를 한 제품으로 전력망을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2026년에 전력용 ESS로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랑 NCA 투 트랙으로 유럽용 ES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2차 전지 수출액 보시면 2023년에
이렇게 9.3억 달러, 9.5억 달러까지 이렇게 좋아지다가 최근에 1월 달에 50% 이상 박살나서 6억 달러까지 빠졌다가 최근 지난달 7.4억 달러까지 회복이 된 수준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1%까지 빠졌다가 다시 1.3%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중저가 전기차가 많이 추가적으로 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23년 요 평균값은 뛰어넘는 수준으로 출하량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대형 배터리 수요 공급을 보시면 요 파란색이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이고요. 요 빨간색이 수요입니다. 그래서 S&E 리서치에 따르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모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황이라고 나오고요. 중대형 쪽, 중대형이 이제 자동차 쪽이니까. 그래서 그 간격이 2035년이나 돼야지 수요 공급이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맞아질 거다. 여기에 따르면 이 S&E 리서치에 따르면 공급이 상당히 수요보다 오버캐파 돼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북미, 유럽, 중국, 나라 권역별로 분명히 나눠서 봐야 된다. 중국은 엄청난 오버캡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북미는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 유럽은 수요 공급이 거의 균형점보다 공급이 다소 좀 많은 상태이지 않나. 그래서 북미냐 유럽이냐 중국이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유럽 데이터인데요. 유럽의 ACEA에 따르면 3월 달에 5.2% 감소했고요. 4월 달에 13.7% 다시 늘어났고요. 5월 달에 3% 감소했습니다. 새롭게 전기차 등록됐습니다. 요게 하늘색 요거가 지금 24년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24년 5월 달에 좋았다가 지금 6월 달에 다시 나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1월 달에도 늘어났고요. 2월 달에도 늘어났고 3월 달에 줄었고 4월 달에 다시 늘어났고 5월 달에 줄었고 전반적인 추세는 그래도 유럽에서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출하량 등록대수는 방향성은 꾸준히 좀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 보시면 3원계가 사실은 20년 만에도 압도적으로 83%였는데 2024년 기준으로 3원계가 59%까지 떨어졌고요. 41%가 LFP 배터리가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전기차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ESS까지 포함입니다. 전기차 ESS 포함이고요. 전기차만 봤을 때 LFP의 침투율은 미국은 역시 8% 미만이고요. LFP 침투율이. 그리고 유럽도 5에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41%가 어떻게 나왔냐? 중국이 LFP 침투율이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평균값 냈더니 대략 한 41% 정도가 나왔다. 포스코 그룹이 철강 35%로 2차 전지 소재하고 신소재에서 드라마틱하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폭증시켜서 이익을 40%까지 내겠다고 했고요. 2030년 비전으로 그룹 매출을 기존의 126조에서 2배 넘게 250조까지 성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대략 한 4조에서 2030년 기준으로 16조로 4배 이상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측면도 얘기했는데 포스코 그룹주가 대략 시총이 70조 수준인데 이거를 200조까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총 수준에 3배 넘게 키우겠다고 했고요. 자, 포스코 2차 전지 컴플렉스 리튬 염호 아르헨티나에서 필바라 리튬 솔루션, 포스코 리튬 솔루션 있고요. 리튬 광산 호주 있고요. 뉴 칼레도니아 니켈 광산에서 니켈 합작사 SNNC가 있죠. 그리고 탄자니아 최근에 탄자니아로부터 흑연 공급받고요. 전구체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직접 하죠. 그래서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2025년 말부터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을 통해서 하고요. 천연 흑연 음극재 또 포스코 퓨처엠 직접 하고요. 인조 흑연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 직접 합니다. 삼성증권 데이터 이거 진짜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LG엔솔 배터리 장착한 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매달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LG엔솔은 실제로 보면 테슬라가 올라와서 지금 27%고요. GM이 16%고요. 폭스바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폭스바겐이 잘 팔려야 LG엔솔이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는 겁니다. 36%고요. 전년 대비 14% 줄었고요.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GM은 전년 대비 137% 늘었고요. 테슬라가 54%나 감소했어요. 폭스바겐 14%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LG엔솔 전체 데이터가 32%.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삼성 SDI는 계속 좋았는데 5월달에 BMW가 20% 감소했고 리비안도 27% 감소했고 폭스바겐도
32%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는 심플하게 BMW 데이터가 40%니까 BMW 데이터가 좋아지면 삼성 SDI 데이터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SKO는 현대기아차 데이터가 59%입니다. 포드가 엄청 많을 것 같지만 포드가 21%고요. 폭스바겐도 12%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LG엔솔 32%나 빠지고 삼성 SDI 24% 빠졌지만 현대기아차 비중이 크기 때문에 SKO는 오히려 전체 1%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CATL. CATL은 테슬라 17%, 길리 13%, 중국의 니오 8%. 네. 길리 요거는 볼보랑 합작입니다. 합작. 그래서 테슬라 62% 전년 대비 늘어났고, 길리가 87%가 늘어났고, 니오가 257%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43%가 늘어난 거고요. BYD는 자기네들 자체 BYD, 그리고 샤오미 하네요. 그리고 도요타. 근데 점유율 89%가 BYD인데 BYD가 전년 대비 34% 늘어나면서 선방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42% 좋았고요. 파나소닉은 테슬라 80%입니다. 원래 95%였는데 80%로 낮아졌죠. 그 나머지를 도요타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15% 감소하니까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해서 LG엔솔 비중 큰 거 폭스바겐, 삼성 SDI 비중 큰 거 BMW, SK온 비중 큰 거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고 있는지 그 매월 월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요거 보시면 LG엔솔이 1분기에 전년 대비 16.7% 감소했는데 CATL 배터리 들어간 거는 전년 대비 100% 증가했고요. SKU는 1분기 누적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에 LG엔솔, CATL, SKU는 있는데 CATL이 1분기 누적으로는 좋았고요. 5월달 데이터 보면 LG엔솔 12% 감소했고 CATL 19% 증가했고 SK온이 2.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공급선 보면요. LG엔솔 중국, 테슬라 LG엔솔 중국 나가는 거 있고 유럽 나가는 거 있는데 중국 나가는 거 58% 감소했고 유럽 나가는 거 57%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 테슬라 쪽 데이터가 나빴고요. 파나소닉도 1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CATL 일부 물량은 61% 증가했습니다. 이게 아마 테슬라 중국으로 나가는 거 85%하고 나머지 일부 10에서 15% LG엔솔 이렇게 다 하는 것 같고요. 전기차의 침투율은 여전히 7.8%밖에 안 된다. 포스코 퓨처엠이 7월 12일 날 포스코 그룹 밸류데이를 합니다. 요거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7월 12일 날 밸류데이 취합이 되면 거기서 나왔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된 거를 또 포스코 그룹사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24년도에 GM 신규 전기차 6개 출시 예정인데요. 지금 이 중에 이거거든요. GM 신규 전기차 출시 예정인 거 중에 나온 거 지금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퀴녹스밖에 없거든요. 하반기에 이거 실버라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저 요거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드 이거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캐딜락 요거 나와야 되고 시에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 5개가 아마 다 하반기에 예상이 돼 있고요. GM이 미국 시장 분기별 전기차 판매량이 2분기에 다시 누적적으로 2만 1000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GM 신규 전기차 6개 출시되면 가장 최대 수혜주고요. GM 얼티엄 셀즈 합작 공장에 양극재, 음극재 전량 다 포스코 퓨처엠이 공급을 합니다. 하반기에 혼다랑 캐나다에 합작한 공장 그리고 포드, 스텔란티스 신규 지금 물량 나온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얼티엄 셀즈 1공장 주력 양극재가 포스코 퓨처엠 건데 45,00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리릭이 32만 대 분량이에요. 리릭 예를 들어 103kWh로 가정하면 32만 대 분량인데 지금 33기가 4.5만 톤이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하면 출하량 33GW입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LG화학도 지금 얼티엄 셀즈 2공장으로 2분기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티엄 셀즈 총 1공장, 2공장 합산 공급 물량을 확인해야 되는데 GM이 목표치를 30만 대에서 25만 대로 출하량을 낮췄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배터리 셀이 25GW시고요. 필요 양극재 규모가 42,000톤에서 35,000톤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연 45,000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0톤이 오버캡한 거죠. 그런데 LG엔솔이 얼티엄 셀즈 2공장을 가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소 추정치가 올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트럼프 관련돼서 배터리 관련 코멘트 부분 이런 부분들 트럼프 당선 시 IRA 보조금 510조 위험하다. 그리고 대선 승리하면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2차전지 주가를 누르는 부정적인 이슈로 자리를 잡았고요. 다행입니다. GM의 전기차 판매량 잘 나와야지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LG와 모두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GM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GM과 스텔란티스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5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등 BYD, 2등 테슬라, 이건 다 중국 포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폭스바겐 잘 봐야 되고요. 현대기아, BMW, 스텔란티스 3, 4, 7, 8, 9의 데이터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월간 배터리 장착량 CATL이 5월 달에 239MW시고요. BYD가 122GW시, LG엔솔 67.5. LG엔솔이 지금 5월 달에 데이터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파나소닉도 사실 부진했고요. SK온이 조금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5월 달에 데이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올해 캐파가 삼성 SDI가 118GW, 요거 수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수치고요. LG엔솔이 지금 325GW고요. SK온이 151, CATL이 688입니다. 그리고 양극재 LG화학이 14만 톤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말까지 22만 6천 톤, LNF 21만 톤, 포스코퓨처엠이 21만 5천 톤, 코스모 신소재 3만 톤 예상되고요. 음극재 포스코퓨처엠이 9만 2천 톤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박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올해 8만 톤 예상되고요. 24년에서 25년도까지 늘어나는 YOY 증가폭이 어디가 가장 큰지, 셀단에서는 역시 삼성 SDI 증가폭이 약 2배 정도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단에서는 캐파 가장 늘어나는 건 코스모 신소재가 2배인데 3만 톤에서 6만 톤이기 때문에 이 톤수 자체가 LG와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엠 단에서 가장 증가폭이 큰 거는 역시 포스코퓨처엠이 가장 내년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동박,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내년에 11만 1000톤으로 SKC랑 이제 3만 톤 차이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밸류에이션 보면 여전히 엄청나게 비싼 수준입니다. 사실은. 근데 LG화학이 양극재 단에서는 PER 내년 기준 9배니까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양극재 단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싼 편이고요. 삼성 SDI도 2025년 기준으로 PER 10배니까 배터리 셀 단에서 압도적으로 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재 단에서 보면 동박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동박장비에서는 가장 내년 PER 기준 31배니까 보시면 SKC 23, 24, 25 계속 다 적자고요. 그리고 여기 없는 것들은 다 적자라서 그렇습니다. 다 적자. PER 값 순이익이 마이너스라서 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58배 정도 나올 것 같고, TC스틸이 114배 PER 기준. PNT가 장비단에서는 장비나 뭐 소재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싼 PER 8배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년도 매출 성장률은 뭐 셀단에서는 LG엔솔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다 지났으니까 매출 단에서 양극재 단에서는 포스코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내년 실적이 좀 클 것 같고, 전구체 단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예상은 115% 늘어난다고 돼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136% 내년에 엄청나게 실적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대주가 매출 한 65% 이상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나노 신소재도 내년에 매출 80%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일단 예상치긴 하지만 연간으로 포스코퓨처엠이 300%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 왜냐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올해 200% 넘게 영업이익 증가할 거다. 대주도 300% 넘게 영업이익 증가할 거다. PNT도 100% 넘게 영업이익 증가할 거다 보고 있고, 내년이 진짜 중요한데, 내년에 배터리 셀단은 압도적으로 LG엔솔이 140% 늘어날 거라고 추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이 150%, 에코프로비엠이 300%.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30% 이익이 깎인 다음에 300% 늘어나는 거니까 기저효과를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3,970%. 그런데 올해 80% 넘게 이익이 깎인 다음에 뭐 3,900% 증가한다고 하니까 기저효과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코스모 신소재가 185% 내년에 이익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SKI 테크놀로지도 내년에 25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내년에 165% 이익 늘어날 걸 보고 있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 평균 이익의 증가폭이 엄청 클 거로 예상되고요. 포스코퓨처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주가 내년에도 100% 이상 영업이익 증가할 거로 보여서 대주도 올해하고 내년에 모두 평균 영업이익 증가폭이 엄청나게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PNT도 올해도 120% 넘게
영업이익 늘어나는데 내년에도 40% 넘게 영업이익 늘어난다고 해서 숫자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회사들만 추려서 조금 압축해서 계속 그런 기업들만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 최근 수급 가져왔는데 지금 1월 달부터 누적으로 보면 삼성 SDI는 개인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4천억 샀고요. 외국인은 1조 6천억 1월 달부터 팔았고, 기관은 그래도 874억 1월 달부터 순매수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연속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들어서 확실히 빨간 게 많이 보이네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연속으로 좀 사고 있고요. 개인은 좀 팔고 있고요. 그런데 연기금이 좀 사고요. 보험 투신이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기관이 2135억 누적적으로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4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기관은 1586억을 1월 달부터 계속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747억 1월 달부터 순매수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포스코 퓨처엠도 좀 사고 있다. 빨간 게 많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도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팔았고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그래도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래도 LG화학은 기관이 6183억을 샀습니다. 6183억을. 기관은 순매수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6183억 샀는데 마이너스 거의 20% 가까이 기관도 손실 중인 거로 보여서 기관이 최근에 지금 36만원 완전 최저가 수준까지 오니까 다시 수급이 붙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유일하게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 금액은 적습니다. 외국인이 671억 순매수, 기관이 594억 순매수, 합산 한 1200억 정도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고요. 최근에는 주가 많이 올라와서 조금 차익 실현은 있지만 그래도 빨간 것들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꾸준히 사고 있다. 보험이 사고 있고요. 투신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218억 팔았고 기관이 125억 팔았는데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C스틸도 유일하게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했는데 외국인이 1월 달부터 96억 샀고요. 기관이 198억 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 다시 동반 순매수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기대감을 받는 것 같고요. 연기금이 최근에 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 PNT 보시면 PNT도 기관이 거의 1172억을 팔았고요. 117억을 팔았네요. 117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2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서 지금 조금 순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파는 물량보다 기관 매도 물량이 더 큰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차전지 최근 이슈사항, 그 다음에 2차전지 수익률 현황, 그 다음에 2차전지 최근 계약 현황, 그 다음에 2차전지 최근 제일 중요한 전기차 월별 판매 데이터, 그 다음에 각종 2차전지 관련된 정부 이슈 모멘텀들, 그리고 2차전지 최근 수급 현황, 그리고 2차전지 밸류에이션과 실적까지 총 점검해드렸고요. 2차전지 회사들도 다음 주부터 이제 예상 실적 나오면 압축해서 꼭 핵심만, 요약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이슈 체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의료 강의 관련돼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이슈 체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